만약에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이 어느 날 갑자기 반토막이 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은행은 운용사 탓, 운용사는 은행 탓만 하고 있다면 과연 법은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이건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인데요. 오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복잡한 금융 분쟁의 책임을 아주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은퇴자 A씨가 늘 거래하던 은행에 갔는데 정말 친절해 보이던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 낮은 예금 금리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A씨에겐 정말 쏠깃한 제안이었겠죠. 그런데 말이죠. 딱 1년 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마이너스 50%. 소중한 노후 자금이 그냥 반이 날아간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럼 A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따라가 볼게요. 이분은 그냥 은행 직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괜찮은 상품을 원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절반이나 되는 큰 돈을 추천받은 펀드에 넣게 된 거죠. A씨가 꿈꿨던 건 이거였습니다. 와, 수익률도 좋고 원금 손실 위험은 거의 없다니 이거 정말 최고네. 하지만 현실은요? A씨가 들었던 설명과는 전혀 다르게 그 돈이 사실은 부실화된 저축은행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약속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위험한 투자였던 거죠. 그래서 A씨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러 갔더니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서로 내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핑퐁 게임이 시작된 거죠. 일단 은행은 딱 잡아뗐습니다. 아니 저희는 그냥 상품을 팔기만 한 건데요. 돈을 잘못 굴린 건 저기 자산운용사니까 그쪽에 가서 따지셔야죠. 딱 이런 식이었어요. 자기들은 그냥 가게 주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자산운용사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바로 맞받아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규칙대로 운용했다. 애초에 고객한테 위험하다고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판 은행 잘못 아니냐? 이렇게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정말 미칠 노릇이죠. 그럼 도대체 법적으로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이 답답한 질문에 대해서 다행히 우리 법원은 아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법원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보거든요. 이 사건의 책임이 판매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용의 문제인지 딱 이 두 가지만 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한쪽은 판매사인 은행, 이쪽은 불안전 판매, 그러니까 잘못 팔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다른 한쪽은 운용사, 여기는 선관주의 의무 위반, 즉 관리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잘못된 판매냐, 잘못된 관리냐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법적으로 펀드를 만드는 운용사랑 이걸 파는 은행은 완전히 다른 회사고 책임져야 할 의무도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두 회사는 법적으로 남남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좋습니다. 그럼 법원이 말하는 파는 의무랑 관리하는 의무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실제 판례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판매사, 즉 은행의 의무입니다. 이걸 설명 의무라고 하는데요. 실제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4나 60264를 보면 그냥 상품 설명서를 줄줄 읽어주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봐요. 고객이 이거 진짜 잘못하면 내 원금 다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위험성을 정말로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운용사는 어떨까요? 운용사의 의무는 선관주의 의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8나 203685를 보면 명확해요. 선량하고 충실한 관리자로서 투자계약서에 약속한 그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펀드를 굴려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산을 받기도 전에 돈부터 먼저 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속을 어기면 그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운용사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알겠다. 근데 내 손실이 저 둘 중에 뭐 때문에 생긴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맞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내 소중한 돈을 지키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구체적인 3단계 방어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자, 첫째, 모든 증거를 모으세요. 뭐 팸플릿이든 상품 설명서든 그때 받아 적은 메모든 싹 다요. 증거 없으면 싸움을 시작도 못합니다. 둘째, 절대 그냥 서명하지 마세요. 특히 이해했음, 이 문구요. 잘 모르겠으면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 서명 하나가 은행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 손실의 원인이 뭔지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이게 판매 설명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펀드 운용이 엉망이었는지를요. 방금 말씀드린 여러 증거들 중에서도요, 정말 이건 치트키다 싶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입 당시의 대화를 그대로 담은 녹음 파일이에요. 아니, 녹음 파일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은행이 법정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고객님, 여기 위험하다고 다 설명 듣고 직접 서명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이때 원금 보장됩니다. 절대 손해 안 봐요. 라고 말하는 은행 직원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딱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의 그 어떤 변명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투자자입니까? 아니면 마땅히 당신을 보호했어야 할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까? 그 답은 여러분의 지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